자, 우리 영일교회는 좋은 전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좋은 전통 중에 이제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옳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와 새 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 중에 올해가 될수록 식상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오래될수록 맛이 성숙해져서 깊이를 더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는 저는 주로 햄버거나 피자가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서양 음식보다도 우리 한국 음식이 참 맛있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참 몸이 좋다라는 것을 요즘 절감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음식 중에 이제 오래될수록 맛이 우러나는 된장이나 그리고 이제 뭐 청국장, 또 묵은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또 나물들, 뭐 김치들 이런 것들은 저는 세계 어디 내놓아도 정말 자랑할 만한 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헌신 예배가 혹이라도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식상한 의례적인 저런 시간과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마다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나의 심령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헌신의 깊이와 성숙한 그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헌신이 주님께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장 누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제 헌신의 그런 날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아마 이것을 좀 깨달은 사람은 아마 나이가 들었거나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한 분인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구부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이제 주신 그 사명을 올 한 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또 잘 숨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 모두의 또 헌신의 시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해 헌신 예배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특강 시간 140년에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좋은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를 우리가 잠깐 이제 어떻게 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는지 또 그 여정을 우리가 잠깐 좀 살피는데요. 자,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한번 지난번에 요렇게 생겼구나. 기본적으로 우리 얼굴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지난주에 이렇게 생긴 분들 우리 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잘 생긴 분입니다. 가문도 참 훌륭한 가문이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또 미국에 또 이렇게 또 가문적으로도 훌륭한 가문이고 그리고 그 아이비리그 대학 예일대 나오고 뉴욕의 의과대학 나와서 그리고 이제 젊은 전도 유망한 그런 또 병원도 개업해서 원장으로 그렇게 정말 미국의 상위 1%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뭐 어디 하나 내놓아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에 보내셨습니다. 자, 조선에서 선교의 사역은
이제 그가 1885년 이제 5월 3일에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때 오셨을 때 3대가 같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인과 와이프와 더불어 그의 어머니 메리 플래처 스크랜턴과 그의 아들, 이렇게 해서 3대가 이제 들어온 것은 아마 이분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제물포 항구에 도착해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서울 남대문 안에 있는 정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정동에 바로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스크랜턴 선교의 그 지경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가슴에 와닿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양 도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조선의 한양 수도라고 말하는 한양, 이렇게 쭉 외곽으로 성벽이 둘러차 있는 그 안에가 다 한양이라 그랬죠. 왼쪽 밑으로 보면 이제 이 화살표가 이게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이 한양으로 들어온 그 루트를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남대문이죠. 당시 이제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려면 외곽으로 여러 관문들이 있는데 그 관문 중에 최고의 이제 큰 관문이 바로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 사이에 남대문이라 부르고 당시 한문으로는 숭례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남대문을 지나면 바로 위에 이제 고종의 궁궐 덕수궁이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 이제 모든 이제 중심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좀 지도를 좀 크게 좀 비춰주시죠. 이제 고종의 궁궐이 그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고종의 궁궐 위에 제중원이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민간 병원으로,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죠. 제중원을 가운데 둔 거는 이 한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 한양도성의 가운데에 이제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이 사저는 정동 사저, 정동에 있어서 정동 사저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여기는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목사님의 사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사저도 여기에 사저를 마련해서 바로 이제 여기에 기거를 하고 이제 조선의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앞으로 그 오른쪽 보면 그 동대문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 동대문. 여기 이제 나중에 병원을 그렇게 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이 나중에 이제 또 2대 동대문 병원으로 그렇게 나중에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동대문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 유명한 이제 동대문 감리교회가 바로 여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서대문, 왼쪽에 빨간 속에 서대문, 바로 거기에 또 병원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곳에 이제 또 교회가 세워져.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우리 감리교회 자랑선 아현 감리교회가 바로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남대문 바로 안쪽에 또 여기에 또 병원을 세우는데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오셔서 제중원에 섬기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섬겨요. 그런데 이제 제중원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고종의 왕실의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귀족들, 그리고 이제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제중원에 이제 병원은 하나밖에 없고 이제 의사도 제한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스크랜턴 마음속에는 일반 대중들, 일반 서민들, 사실 아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더 아픈 거는 여성들, 아이들, 오히려 더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소위 양반들이 말하는 소위 저들이 묵고서 말하는 상놈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1885년에 우리나라 인구 구성 가운데 그 양반들만을 위한 나라였죠. 10%였고 나머지 90%는 쌍놈들이니까. 그래서 물론 알렌 선교사님이나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은
이제 누구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지만 정작 조선 사람들이 쌍놈이나 천민들은 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만 위한 병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조선 사람들의 그런 풍습 속에는 여자들의 몸이나 심지어 이렇게 몸을 남자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터부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픈 몸을 알렌 선교사나 스크네드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좀 진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죽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이걸 보면서 스크랜턴 이 박사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이 스크랜턴 박사의 의료 철학은 환우들이 있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료 철학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된다.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제중원은 이미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 중심으로 남자들만 받다 보니까 정작 여자들, 아이들, 인권계 사각 지역에 있고 무시당하고 아파서 죽는 이런 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여기 나와서 독자적으로 병원을 세우는데, 이게 바로 시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고종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어쨌든 그가 병원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시병원을 그렇게 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지도 보시죠. 이제 본인의 사저가 있는 정동 사저 옆에 바로 시병원을 그렇게 짓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대문 근처에 이제 또 병원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상동 감리교회가, 여기에 또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좀 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보면, 스크랜턴 박사가 이제 한양에 와서 그의 이제 선교 보면 지도를, 한양의 지도를 쫙 펴놓고 그가 이렇게 선교 전략을 짜는 그런 지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 나름대로 이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크랜턴 박사는 이제 자기 정동사저에 이제 시병원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자, 1888년 12월에 그러니까 서대문 밖에 있는 이곳에 무료 임시병원을 그렇게 엽니다. 그리고 이제 1889년 그 다음에 동대문에 또 무료 임시병원을 열고, 그리고 이제 1890년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 안쪽에 또 병원을 이렇게 엽니다. 다 무료 병원들이에요. 또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시에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이 관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 전략적으로 더 많은 환우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큰 관문 중심으로 이제 병원을 세우는데, 이 프로젝트를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꿈이라고 그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요. 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꿈. 예. 자, 당시 이제 스크랜턴 박사가 이제 남대문을 거쳐서 한양으로 입성할 때, 서양인이 바라볼 때 이 조선의 첫 풍경과 느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885년 5월 3일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그렇게 정동으로 또 제중원으로 들어오는 그 루트 따라 온다고 생각해 보실 때, 한번 다음 보시죠. 다음 사진이 이제 당시에 그 전 사진 좀 보이시죠? 남대문에 저 찍은 이 동그란 안이 바로 남대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산에 찍은 당시에 1885년에 그런 당시에 이제 한양의 모습입니다. 예. 자, 그다음 사진 보시죠. 당시 이게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관문 남대문. 예, 여기에 제일 많은 길로 오고 가는. 예. 역사 자료에 따르면은 이 관계 시설이나 화장 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 온 길거리마다 똥이고 오줌이고 이런 것들 온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좀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이 오물들이 둥둥 떠내려다니고, 이것 때문에 각종 이나 벌레, 모기, 전염병들이 많이 돌아서 해마다 많은 사람 전염병으로 그렇게 앓다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지금도 남대문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 전국의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가 본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이 한양의 모습이었고 거리의 모습이었고 또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보고 한양도성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남대문을 지나서 정동사지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미 북감리교회에 이제 선교 요청을 보냈고, 그러니까 북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선교 자금을 보내서 또 본인의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또 그런 물질을 가지고 집을 두 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한 채를 사고 위에를 한 채를 사고. 그러니까 밑에 한 채는 누구 집이라 그랬죠? 네, 제가 아펜젤러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여기에 살도록 그렇게 이제 집을 드리고 이제 본인은 그 위에서 그렇게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제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렌을 도와서 선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10월 29일 날 그의 이제 가족들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조선은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막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맥글레이 감리교 선교사가 이제 지금 조선이 위험천만하니까 지금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이따가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크랜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루빨리 가서 이제 아프고 병든 환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의 가족들은 어머님과 또 아내와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한 2개월 있다가 1885년 7월 29일 날 이제 그의 나머지 가족들이 정동사지에 다 이렇게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자, 한 달이 지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자신의 집에서 환우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이제 자신의 집을 조금 개조를 해서 약과 또 환우들을 치료합니다. 정성스럽게 치료했고 소문이 나면서 무려 1년 동안 2천여 명의 환자를 받고 치유를 해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몰려오는 환우들이 많아지게 되자 도저히 이 좁은 자신의 정동사주에서 환우를 다 받을 수가 없어서 별도의 그 옆에 이제 건물들을 좀 구입합니다. 그 옆에 자기 정동사주 옆에 있는 그래서 북감리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북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선교금을 보내주었고, 그래 1886년 6월 15일에 주변에 여러 한옥들을 구입하고 대지를 구입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입한 그 주변의 모든 병, 이렇게 이제 정동사주에는 그걸 갖다 시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시병원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 스크랜턴의 한국 이름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한국 이름을 따라 사줄 시 란돈 그랬습니다. 예, 난초처럼 꼿꼿하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란돈이라 그랬는데 고종이 그 시를 앞에 따서 이제 병원 시병원이라고 고종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뜻은 인수를 베푼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은 이 시병원을 전통 한옥을 내부를 개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환자 대기실도 그렇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응접실 상담할 수 있는 응접실도 마련하고 그리고 사무실 또 사무실과 통하는 조제실 그리고 수수실 이렇게 마련합니다. 남자 한 30명 정도 입원할 수 있는 이렇게 병원도 이렇게 쫙 만들어요. 한 30명 정도 남자들이 와서 입원할 수 있도록. 여자들은 한 15명 정도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방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럴듯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사는 이 병을 어떻게 조선 사람들에게 홍보할 것인가, 환우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가 북감리교회에 연례적으로 보낸 서신에 그때 환경과 그의 심정을 담은 글이 이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어디에도 내가 의사라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찾아오는데 서양 의술에 대한 평판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스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나는 병원 출입문 간판을 만들어 붙이기로 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자니 내 의학 선생이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나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한문과 한글로 미국인 의사 시약소라고 하는 적은 것을 한쪽 기둥에 걸고 다른 기둥에는 경고문처럼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무 날이나 10시에 빈 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 라고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병원 출입구에 한쪽에는 이제 한글과 한자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 이제 시약소 이렇게 이제 딱 붙여놓고 영어로도 붙이고요. 간판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병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어느 날이든지 낮 10시에 빈병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에게 보이세요 라고 이렇게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밑에 이제 붙여놓았는데요. 그런데 왜 이제 빈병을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 그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빈병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냥 와서 하면 서로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오면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환우들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빈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빈병조차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연례보고서에 이 병원에 처음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해서 스크랜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성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버려진 한 엄마와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그들은 단지 가마니 한 장을 깔고 또 다른 가마니 한 장을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구걸에 의지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거기에 버려두고 시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주 큰 추위에 빠졌을 때 나는 막노동꾼을 불러서 그 여자에게 다시 가게 되었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3주간이 흐른 후에 그 여자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기뻐할 만큼이나 밝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 여자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 계절에 한국에서는 대단히 자주 일어나는 회기열이라고 하는 병으로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판명되어진 일종의 전염병인데 이게 이제 워낙 열악한 환경이니까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났음을 보고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을 병으로 옮길 때의 짐꾼들의 입을 통해서 박사의 착한 일이 입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3주 만에 살려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제 스크랜턴 병원을 찾아오는 환우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들이 치료비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빈병이라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 그의 선교 보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서 일한 사람들은 거의 극빈자들이었으며 종종 버림받은 자들도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몸의 상태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경우에는 치료받는 동시에 생활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고 또 이렇게 생활비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들은 그렇게 조선에 선교하고 헌신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시병원 옆에서 부속병원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죠. 아까 시병원 옆에 별처로 개조하여 보구 여관이라고 이름 붙여 따라서 보구 여관.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보구 여관 병원인데요. 이 병원 오직 여성들만을 위한 전용 병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이라고 말해도 돼요. 남자들에게 몸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던 시절에 특히 아이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스크랜턴 박사와 그의 어머니 이제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조선의 그 여성들이 이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병들고 아프면 누구도 거두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여성들을 잘 치료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바로 이 보구 여관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들의 환우를 돌볼 여의사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이제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그의 아내가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지만, 그래서 정식 의사가 필요해서 다시 스크랜턴 박사는 미 북감리교회에 선교를 보내서 여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 여의사가 또 조선을 향해서 또 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여자 닥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헌신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하다가 이분이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을 얻게 됩니다. 2년 만에 거의 과로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스크랜턴과 그의 어머니는 다시 미북 감리교회 선교 편지를 보내서 후임으로 다른 의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1889년에 자, 그 유명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제 로제타 시워드 홀이라고 하는, 정말 이 조선을 엄청나게 헌신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던 분. 이분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게 들어옵니다. 자, 로제타 홀은 이곳에서 헌신적으로 환우를 치료하면서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이곳에 의료 보조 훈련반을 개설합니다. 의료 보조 훈련반은 이제 조선의 이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서양식 의학을 공부시켜서 이제 보조 의사로 또 간호로 서기 위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바로 여성 서양 의학 교육 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한 여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적인,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무지랭이 어떤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로제타 홀과 스크랜턴 박사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1900년에 미국의 볼티모 의과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에서 이제 닥터학위를 받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1호가 바로 박에스더 이분입니다. 이 보건 여관은 날이 갈수록 많은 여성 환우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동대문 쪽에 분원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병원이 나중에 여러 번의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병원이 바로 그 병원의 전신입니다. 2대 동대문 병원입니다. 동대문에 가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병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병원 옆에 있는 보구 여관의 병원의 그 전처가 바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 로제타 홀 선교사는 조선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출산한 몸으로 이제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잠깐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그 아이를 안고 조선에 와요. 그냥 거기 눌러 살아도 되는데 얼마나 미국 교육 환경이 좋아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와서 그 아이도 나중에 의사가 되는데요. 그 아들도 조선의 선교사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예우가 아닐까요? 예. 로제타 홀은 또 조선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게 맹인들이 많았는데요. 뭐 사고 때문에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점자책을 만들어냅니다. 1897년에 그 점자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을 위한 점자책, 바로 이게 이제 성경 점자책입니다. 이 점자책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료에도 큰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이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자책은 당시 여러 학교의 교재로 사용이 될 만큼, 그래서 그녀를 일컬어서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정도로 선교사들은 조선의 민중들을 사랑했습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온몸으로 안고. 자, 그리고 1932년에 그 당시 폐결핵 환자가 또 참 많았습니다. 영양실조도 좋지 않았고 여러 전염병들이 나돌고 그래 폐결핵이 전염되고,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 주변에 기침하다가 피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폐결핵 환자 퇴출을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일을 만들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일이 바로 이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환자들을 치유하게, 우리나라 첫 번째 이제 우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자료로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는 사료이기도 한데요. 자, 당시 발행 우표를 보시면 위에 Xmas and New Yea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리링이라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고 1932년에서 1933년 그렇게 이제 발행 연도를 하고, 그 이제 위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우리나라 전통 한옥 기와를 상징하는 이제 한옥 건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굿 헬스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문 잘 아시죠? 가운데는 십자가입니다. 가운데 십자가예요. 또 전봇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가운데 십자가입니다. 붉은 십자가. 왼쪽 그림 뭐죠? 건이라는 말이죠. 오른쪽은요? 보호죠. 건강과 그리고 이제 보호, 그렇게 해서 건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밑에 한자는 해주교 새병원 양문이라고, 아마 해주에서 아마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발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제타 홀은 1928년에, 뭐 지금은 우리나라 폐결핵은 거의 다 이제 다 사라진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로제타 홀은 1928년에 경성 여의전 병원을 세웁니다. 자, 이 병원이 발전에 거듭해서 지금의 이 병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병원 어느 병원 아시나요? 고려대 의과대학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선교사들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 고려대 의과대학은 역사적인 전선의 뿌리까지 올라가면 로제타 홀이 세운 이제 경성 여의전이 되죠. 만약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줄줄이 따라오는 이런 분들도 아마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스크랜턴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조선의 의료 선교는 날로 많은 환우들이 몰려드는데요. 1885년 5월에 정부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는 검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어떤 루머가 돌았느냐 하면 소위 영아 소동의 루머였습니다. 그 당시는 대단한 엄청난 루머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서양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유괴해서, 그러니까 로제타 홀을 비롯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그 가난하고 굶주리는 아이 데려와서 고쳐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루머를 만들어서 서양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유괴해서 누나를 뽑고 사진기에 렌즈를 만들고 실험용으로 쓰거나 남색 동성연애를 하거나 미국의 노예로 팔아넘긴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장안에 확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흥분한 군중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병원에 돌을 던지고 유리를 다 깨버리고요, 병원 기물들을 와서 폭력적으로 파괴를 하고, 선교사들을 보면 돌을 던지고 그냥 공격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겁이 나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공포 속에 살았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이화 학당을, 나중에 이제 스크랜턴 그 박사의 그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턴이거든요. 예,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기숙사를 적응해주고 오갈 데 없는 거지 갓난한 아이, 나중에 그 발전해서 이화 여고가 되고 지금 이화 여대가 되는 거죠. 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할 때 그 이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화 학당을 지키던 한국인 소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때 서양의 선교사들은 조선의 선교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 위기와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소동은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때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는 선교부에 다음과 같이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민중 시험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교사들은 그때를 민중 시험기로 그렇게 이제 다들 기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곳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비웃기만 할 뿐이었는데 이제는 암묵적으로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들을 대했던 일관된 생각과 동정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한국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보고 내용입니다. 만약 이때 괘씸해서 다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아마 이대병원도 없었을 것이고, 고려대 병원도 없었을 것이고, 목동병원도 없었을 것이고, 연대도 없었을 것이고, 배제학당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점에 스크린턴 박사는 또 다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굿 사마리탄 하스피리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의 이제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 부탁하고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일종의 종합병원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의사들이 양육되어서 더 많은 환우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육기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대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원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를 치유하고 보살펴 주었던, 바로 그 말씀에 그런 감동을 받아서 당시 조선은 정말 강도 만난 나라와 같았습니다. 이 많은 환우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까 서울 한양도성으로 들어오는 그 관문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쪽으로 북대문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스크랜턴 박사의 지도는 큰 원대한 꿈은 이제 제중원은 왕족이나 귀족들만을 위한, 남성들만을 위한 그런 병원이라면 스크랜턴 박사는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병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환우를 찾아가는 병원으로 그렇게 민중 속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큰 대문 쪽에 있는 곳에 이제 우선 작은 부속의 병원을 우선 마련하고, 그리고 할 수가 있으면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땅을 사고 한옥을 사서 병원을 점차 확대하고, 그러나서 이제 병원 학교도 만들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을 점차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동대문 쪽에, 서대문 쪽에, 남대문 쪽에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영역을 펼쳐갑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조선의 뿌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미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로뎀 찬양대에서 놀라운 주 하신 일을 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곡을 올렸습니다. 140년 전에 하늘의 미랄처럼 선교와 헌신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뿌렸던 그 씨앗들이 지금 우리는 놀라운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또 성도들이 또 미래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그 시간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헌신을 잘 감당하심으로 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